잠깐 서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짠해요. 어떻게 왔냐고? 네, 짠해요 이번에. 지금 나 비행기 타고 왔는데. 칸 영화제 공식 비경기문에 초청됐는데, 네, 그렇게 왔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병헌 씨랑 한민아 씨랑.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떻게 소감이 어떠세요, 두 분은? 깐에 온 것 같은 그런 소감이에요. 왜 소감 같지?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어떠세요? 우리 영화가 이런 좋은 기회에 정신이 없어요 지금. 너무 오랜 사정이 비행을 해서 아직 안 되셔서. 너무 비행이 길어요. 빨리 하늘을 보고 싶어요.杉原さん電話しますねAlors, je vais vous présenter l'équipe ici présente. 지금 말씀하신 영화들을 얼핏도 봤고 그런데 이 영화는 아마 이제 그 불란서 분들은 또는 이제 뭐 불란서 영화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장페엘 멜빌의 영화들이 갖고 있는 느와르 필름 느와르의 장르를 끌어들여와서 그 장르를 통해서 어떤 인생의 허무주의라든가 인생의 아이러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영화와 어느 정도 이렇게 시츄에이션들이나 주제들이 맞닿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되실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40년대 미국 느와르 뭐 하워드 혹스나 알드리치 영화보다는 70년대 프렌치 느와르 특히 이제 멜빌의 엉프릭 맞나요? 그 영화의 어떤 그 느낌들을 많이 반영한 그런 작품이죠. 사회자께서 그 사무라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영화를 만들고 나서 사무라이를 보게 됐어요. 사무라이를 먼저 보고 영화를 만들었으면 훨씬 더 쿨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류 붐이라고 하면 붐이라는 말 자체의 뜻이 사실 굉장히 그 지속적인 그들 계속 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게 언젠가는 사그라드는 그러니까 말처럼 그냥 유행일 거라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 강한데 그거는 사실 일본 분들 그러니까 일단 먼저 그 한류 붐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곳의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영상 문화들이 그들에게 끼치는 영향들이라는 게 어떤 향수나 어떤 이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느끼는 어떤 그런 가족애나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에 많이 매료가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한국의 어떤 그 영상 문화는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아시아 전역에서 심지어는 뭐 유럽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입장에서 또 한국의 배우의 입장에서는 지금부터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붐이 정말 붐일지 아니면 이제 정말 어떤 실력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세계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인지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화상고 이후에 간 영화 작품 수가 마들렌이라는 영화를 찍고 세 번째예요. 달콤한 인생이. 그런데 물론 훌륭하신 배우분들이 많아서 그런 어떤 제가 선택의 폭이 작아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 나이가 화상고가 한 17살 정도에 찍고 한 18살에 개봉을 했는데 내가 여배우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조금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달콤한 인생의 희수라는 역 캐릭터는
어떤 섹스 어필을 하지만 굉장히 능숙하게 여자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소녀에서 여자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의 섹스 어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달콤한 인생이 저로서는 나이도 그렇고 또 시점이 좀 가장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앞으로도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작품들이 그렇게 낭만적이고 부드럽고 멋있는 것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름대로는 많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른 장르 그리고 다른 캐릭터로 많이 연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독 이제 이 작품에서 좀 강하고 제 캐릭터뿐만 아니라 영화 자체가 워낙 또 비주얼이나 어떤 감정의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셨을지 모르지만 이 영화에서 그동안의 어떤 잘생기고 멋있는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서 보였다면 아마 그건 감독님이 평소에 저에게 많은 느끼는 질투나 시기와 이런 것들이 작용을 어느 정도는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뭐 지금 뭐 어떤 장르를 바꾸고 혹은 캐릭터를 해보지 않았던 캐릭터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막 도전하고 있고 부딪혀보고 있는 와중이라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바뀔지 또 어떤 식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는지 어떤 색깔인지 그런 것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네, 그 전에 질투한 적 없고요. 뭐 병원 씨 뭐 많은 역할을 폭넓게 하는 배우라고 생각이 들고, 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질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도 가만 보면 늘 저를 많이 의식하세요. 그 기분 나쁘게 보셨던 그 저널리스트 명함이나 연락처 받으셨나요? 안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글쎄요, 왜 킬빌을 카피했다는 얘기를 하는지 좀 묻고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내가 이런 표현 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인터뷰할 때 이 영화를 이제 심플하게 설명을 해봐라 이야기했을 때 이 영화는 어쩌면은 멜빌과 킬빌 사이에 어느 지점에 있는 영화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멜빌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장르적인 컨벤션과 그리고 그 인생의 허무주의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 이런 것들을 장르적으로 융합하고 녹여내린 지점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제가 이제 그 영화적으로 이제 그 반영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계속 어떤 모든 인터뷰마다 프렌치 누아르의 어떤 반영을 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킬빌을 얘기한 것은 킬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화적인 어떤 장르적인 쾌감 그리고 그런 그 액션을 다루는데 그것이 폭력적인 액션을 다루는데 그것이 영화적인 방식으로 전달했을 때 오는 즐거움 이런 것을 이런 어떤 그 의도로 영화를 단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표현도 정말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맨 처음에 시사를 끝내고 감독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대량적으로 이제 그 헤드카피로 나오게 마련인데 상당히 마케팅 요소로 되게 마이너스적인 요소죠. 멜빌을 전혀 모르고 일단 한국 관객들이 킬빌도 우리나라에서 장사도 잘 안 됐고 사실은 다이하드와 터미네이터의 사이에 어떤 영화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지만은 어떤 뭐 킬빌에 대한 어떤 뭐 오마주라든가 또는 어떤 그 영화적인 감동 때문에 이 영화를 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장르적인 어떤 그 즐거움과 또 멜빌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떤 그 무상함과 허무주의를 이 영화에 녹이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시키고 싶어서 그런 표현을 했던 적이 있었고 그런 것에서 이제 좋은 점으로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어떤 미장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멜로 영화를 멜로적인 요소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 부분은 한 번도 내가 사실은 그런 의도로 영화를 이제 끌고 나갔었는데 한국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멀리 타국에서 들은 거에 대해서 일단 대단히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제가 이 영화에서 이제 가지고 놓치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멜빌과 킬빌을 얘기하면서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영화적인 즐거움과 장르적인 어떤 그 쾌감과 영화적인 어떤 발상에 의한 즐거움과, 그리고 인생이 그다지 달콤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이런 주제를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Alors, les filles, j'ai besoin de l'acteur, du réalisateur et de l'actrice ensemble devant une voiture. 글쎄 뭐 내가 영화를 만들 때 칸느 진출을 목표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니까 그다지 큰 감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단지 영화를 열심히 만들고 보니까 이렇게 세계적으로 제일 큰 영화제인 칸느에서, 그리고 세계 영화인들의 어떻게 생각하면 명예의 전당 같은 그런 상징성을 갖는 칸느 영화제에서 초청을 하니까 마치 보너스를 탄 기분처럼 그냥 그 가벼운 즐거움이지 어떤 뭐 큰 감흥이 있거나 이랬던 건 아니고요. 근데 또 막상 와 보니까 또 다른 영화제에 가는 느낌이, 스케일이나 규모나 또 어떤 그런 내가 받는 어떤 그 인상들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레드 카펫을 올라간다라는 그 느낌이 내가 만든 영화의 주제가를 들으면서 사뭇 달랐던 지점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새롭고 즐거운 느낌들이었어요. 글쎄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배우들을 알고 있고 연기자들의 어떤 기존 캐릭터들을 알고 있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그 정보의 관성 때문에 그 캐릭터를 알고 있는 관성 때문에 이제 미리 웃기도 하고 막 그런 소소한 느낌들을 많이 이제 반응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의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다른 지점들의 반응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응이란 것이 뭐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영화가 위대하고 영화가 기본적으로 힘이 있는 것은 국적과 환경과 피부색을 떠나서 어떤 보편적인 어떤 언어 전달의 어떤 그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의도했던 부분에서 적시적소에 굿 리액션을 받는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그 제작 동기도 사실은 70년대 아랑드롱에 나왔던 프렌치 누아르, 그 중에서도 이제 멜빌 장피에르 멜빌이라는 그 뛰어난 걸출한 어떤 그 누아르를 만들어내는 영화 감독의 작품에 대한 어떤 그 어렸을 때 감흥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동기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그런 내가 그런 어떤 영감을 받았던 나라의 본고장에 와서 영화를 스크린하게 된 거에는 정말 뭐 남다른 어떤 그 감흥이 없을 수가 없겠죠. 게다가 또 그러한 그 멜빌 유의 어떤 그 누아르적 감성을 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이 읽어 나가는 것도 대단한 기쁨인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다른 누아르에 비해서 프렌치 누아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느낌이 좀 더 어떤 그 인생의 어떤 그 무상함, 허무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짙게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이게 풍미하고 있는데, 저도 이 영화는 이제 되게 이제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오락적으로 볼거리들이 많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 멜빌 유의 어떤 감성을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낸 그 국민 앞에 나라에서 영화를 보여준다라는 거, 그리고 또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액션을 가면 느와르 영화라는 것이 이제 일본의 야쿠자 영화가 있고 또 이제 홍콩의 뭐 속칭 얘기하는 홍콩 느와르라는 영화들, 존우가 만들어낸 영화들이 있고, 근데 아마 본격적으로 소개되는 최초의 한국판 느와르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각기 그 세 나라가 아시아 느와르 중에서 세 나라의 어떤 그 차별성과 어떤 그 특장점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한국형 느와르를 내가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준다기보다는 김지훈 자체의 어떤 그 김지훈식의 느와르 영화를 만들어 낸 것이니까 아마 이제 그 한국형 느와르에 대한 어떤 뭐 어떤 패턴이고 어떤 스타일인가를 읽기 전에 이것을 만든 감독, 또 그 연기를 한 이병헌 개인적인 느낌이 더 강하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영화를 만들 때도 그러한 부분들에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느와르의 차별성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글쎄요, 뭐 여기서 이제 여기 그 기자들이나 평론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뛰어난 미장센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 어떤 미술적이고 미학적인 측면이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느와르 장르는 되게 남성적인 느낌으로 이제 영화를 전개시키는 그런 장르인데, 이 달콤한 인생은 남성적인 얘기를 다루면서도 되게 섬세하고 되게 디테일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미장센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나라의, 특히 이제 유럽의 어떤 그 영화 팬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재밌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바람 없고요. 그냥 이 영화가 한국 영화가 이제 그 발전하고 계속 이제 어떠한 그 궁극적인 지점까지 이제 가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의 조그만 어떤 그 디딤돌, 또 더 좋은, 더 훌륭한, 더 완성화된 느와르 영화가 나오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작은 어떤 그 받침대 역할, 지렛대 역할, 뭐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사실은 느와르라는 장르, 필름 느와르라는 장르가 한국에서 이렇게 뭐 다른 여타 코미디나 호러처럼 그렇게 대중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장르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너무나 기본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 세계관을 다루고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로 인해서 좀 더 대중적이고 또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해서 뒤에 더 훌륭한 느와르 영화가 한국에 이 영화로 인해서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뭐 또 크게는 이 느와르뿐 아니라 한국 영화의 어떤 스펙트럼을 더 다양하게, 더 폭넓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티브로 작용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가 가장 바라는 기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글쎄요, 이병헌 씨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로서는 그 드라마가 저희 데뷔작이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연기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대배우랑 한다는 그런 작업한다는 생각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이제 훌륭한 배우랑 해서 기쁘지만 그때와 지금이랑 어떤 저의 느낌이 많이 틀려진 것 같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고 그리고 역시나 대단한 배우라는 생각이 같이 작업하면서 그렇게 느끼게 됐어요. 일단 처음에 감독님이 그냥 얼굴 보자는 식의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시나리오 자체도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분량이 작다는 소리 때문에 많이 들었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너무 여자 캐릭터가 너무 조금 나오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조금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희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너무 분명했고 매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나 희수라는 아이의 캐릭터가 판무파탈인데 감독님이 요구하시기로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느와르 장르에서의 판무파탈은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노골적이게 섹시함과 그런 적극적인 그런 요구 형식보다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 저 아이가 정말 매력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가지게 될 만큼의 그냥 흘러가는 듯한 매력을 조금 원하셨고 그걸 표현하기가 전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소녀에서 여인이 돼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그런 어떤 섹스 어필을 조금 원하셔서 저는 그냥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기에는 로리타나 그런 걸 많이 생각했었는데 그 로리타에서의 그 여자 캐릭터 또한 약간의 좀 노골적인 섹시함이 많이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간 단계의 그런 매력을 찾기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책이나 영화 다른 타 작품들을 많이 이렇게 섞어서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섬세하시고 연기 톤 하나하나를 되게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영화를 다 보고 난 후에는 다시 새롭게 나 다음 작품부터는 더 느낌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받게 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영화를 할 수 있게끔 더 생각을 하게 도와주신 분 같아서 저는 너무 좋은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작품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영화를 보면서 내 연기가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항상 봤었는데 물론 제가 앞에 부분 나오고 끝 부분이 나와서일 수도 있지만 그 영화에 내가 관객 입장으로 너무 집중해서 보고 좋은 영화 봤구나라는 생각이 든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 또 색다른 경험이 아니었나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전형적인 파무파탈을 원하시지 않았고 감독님께서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의 생각 자체가 조금 벗어난 스토리가 아닐까 약간 모호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국 영화에서도 이런 기발하다면 그런 스토리나 이런 비장생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객분들도 굉장히 새롭고 느낌 좋다라는 평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타국에서도 많이 그런 거를 원하시고 또 달콤한 인생이 약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영화 작품 수도 얼마 안 되고 또 경험도 얼마 안 되고 데뷔 회차도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저는 그 짧은 기간에 이런 큰 영화제에 같이 오게 되고 레드카펫도 밟게 돼서 정말 그야말로 영광이고 어제 저녁에 레드카펫을 밟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느낌이 더 좋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영화를 더 하고 싶게,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또 보게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들게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글쎄요, 문화 자체가 너무 틀려서 그런 코믹의 요소나 웃음의 코드가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번역의 차이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독님께서 코믹 요소를 원했던 부분은 번역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웃음은 거의 안 나왔던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우리 예상치도 못했던 그냥 흘러가는 그런 장면에서 폭소를 터뜨리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는 거지 했는데 그 문화 자체가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틀리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를 찍게 돼서 많은 제 인생에서도 달콤한 순간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칸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이 작업을 했지만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의 달콤한 순간들을 생각을 하시거나 금방 겪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Avec nous soulever le réalisateur Kim Ji-woon, son comédien principal Lee Byung-hun et sa très belle actrice Shin Mina. L'équipe de Bittersweet Life est bien entendu accompagnée de ses producteurs Kim Joo-sung, Oh Jung-wan, Lee Yoo-jen, Shin Sang-han, Ma Jung-man et Chon Jung-hwan. Bittersweet Life est accueilli par le délégué artistique du festival, M. Thierry Frémaux. Le cinéma asiatique très présent dans le festival de Cannes. On se souvient que l'année dernière, 사장님께서 오늘 모임에 차를 모셔다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차는 됐는데 그냥 가셔도 되거든요. 사장님께서 직접 모셔다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